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제 6강입니다. 제 3차 7년 노정과 세계 순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6강은 우리가 총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담 해와 가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인 아벨로 나누어졌죠. 그 가인 아벨이 나눠져 가지고 점점점 확대가 돼 가지고 인류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됩니까? 아벨을 통해서 장자권 복귀, 다른 말로는 형제권 복귀가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아담 가정에서 갈려졌던 이 가인의 세력이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 양대 세력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정말로 이 가인권의 종교를 아벨을 중심한 종교권으로 하나 되기 위한 종교 화합, 종교 일치, 초종교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하시는 섭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 그것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선교 현장에서 아버님은 1차, 2차, 3차 세계 순회 노정을 도시면서 섭리가 진행됩니다. 자, 3차 7년 노정과 세계 순회입니다. 자, 1차 7년 노정과 1차 세계 순회. 여기에는 7가지로 나눠서 볼 거고요. 2차 7년 노정과 3차 세계 순회를 9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3차 7년 노정 승리와 가정교회 출발을 5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3차 7년 노정이 이루어지는데요. 4가지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은 1차 7년 노정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는 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부모가 자리를 잡으면 누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바로 이 자녀들이 가정이 완전히 기반을 닦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7년 노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자리,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3차 7년 노정 마지막 3단계는 7년 노정은 종족과 민족이 자리를 잡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기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귀를 할 수 있는 사명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1차 7년 노정은 성혼 후에 67년까지 참 부모님의 가정에 정착, 부모로서의 참 부모님의 권위, 이것들이 세워지는 때라면 2차 7년 노정은 68년도부터 7년 노정까지 자녀로서, 즉 축복 가정이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참부모님이 세우신 그 기반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 기반 위에서 종족과 민족이 환영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세계로 가야 돼요. 세계로. 그래서 아버님은 세계 순회 노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미국, 또 일본, 그리고 전 세계,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말씀을 전파하러 3차 7년 노정을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 드러나야 된다. 그 기반이 세계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이 기독교가 믿지 않음으로써 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오던 것을 21년 노정을 또 탕감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7년 노정은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독교가 반대함으로써 그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21년 동안의 탕감 노정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3차 7년 노정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적 객관을 보면 이 60년대의 그 상황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세계적인 정세를 보면 한마디로 냉전 체제였습니다. 냉전 체제. 60년대가 냉전 체제. 그러니까 사실을 55년부터 베트남이 공산화가 됩니다.
75년도까지 그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공산화돼 가지고 미국이 개입이 돼 가지고 그 싸움을 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때 당시는 구소련을 중심한 이 동구권의 공산주의의 확장, 그리고 아시아권은 중국을 중심한 공산주의의 확장.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라오스,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쪽 전역이 공산주의화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해요? 바로 냉전체제라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확장되던 시대죠. 자, 그래서 이 60년부터 81년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한국은 아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죠. 누가 대통령으로 섰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가지고 우리가 앞전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1차 7년 경제 계획, 2차 7년 경제 계획, 3차 7년 경제 계획, 우리가 진행하는 섭리의 로드맵하고 똑같이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경제적인 그 발전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세계는 그 반면에 냉전 체제가 심화됐습니다. 공산주의화가 되어가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과학기술 지구촌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아폴로 11호 그 인류가 달에 처음 착륙하고 이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안 되면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외적으로 이 냉전 시대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이 60년대부터 이 81년도는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 그 가인권을 중심 삼은 공산주의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이 가인 아벨,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치적으로 이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섭리적으로 중심이 되셔서 민주세계를 계도하고 아벨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섭리를 하셨죠. 또 종교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다종교의 문화로 이제 확장되는 일로에 있어서 아버님은 종교가 하나 돼야 될 종교 일치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권에서도 가인권, 아벨권이 있는데 아벨권을 중심 삼은 이 가인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섭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섭리를 확장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죠. 자, 이 3차 7년 노정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버님은 1920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1960년에 개인 노정을 거니시고 승리의 기반을 닦으신 터전 위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구약 7년, 그죠? 그 다음에 신약 7년, 14년 노정의 과정을 거치신 터전 위에 협회가 창립되고 나서 1960년도에 그런 탄간복귀의 기반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호식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60년부터 67년까지 1차 7년 노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그 섭리를 하셨다고요? 부모권, 즉 참 가정의 안착, 그죠? 그것들을 이루는 섭리가 67년도까지 이루어지고 그 참 부모의 사위대가 참 가정의 사위대가 그 모델을 형성한 것을 가지고 74년까지 7년 기간은 자녀인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의 모델을 닮아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74년도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차 7년 노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4년부터 81년까지는 민족, 국가, 단계를 넘어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단계를 넘어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회 3차 7년 노정은 사탄이가 가져갔던 모든 환경권에 있어서 가정적인 기반, 그다음에 자녀적인 기반, 그다음에 이 민족 국가의 기반, 이 세계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제1회 3차 7년 노정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1회 3차 7년 노정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45년부터 공생의 노정을 출발해서 이 85년도까지 40년 동안을 우리는 광야 노정이라고 합니다. 광야 40년 노정. 하나님의 나라, 조국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광야 노정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광야 노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국가가 없는 상태. 그죠? 그래서 이 광야 노정 40년 기간을 85년도까지 이제 거니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기반을 닦아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 60년까지 개인의 승리의 과정의 노정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정, 종족, 민족 그 단계를 넘어서 국가 단계를 2차 7년 노정에 가고 그리고 3차 7년 노정의 세계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81년부터 실제적으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총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2년부터 이 92년도가 40년이죠. 그죠? 이 40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섭리적인 연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뒤에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1차 7년 노정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60년도에 4월 10일 날 성혼식을 하고 이제 61년 5월 15일 날 아버님은 36가정 축복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이 36가정은 이제 새 가정이 3대 천사장이 새 제자가 성립된 이후에 이제 33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세 가정까지 합쳐서 우리는 36가정이라고 부르죠. 이 36가정의 개념은 아담, 노아, 야곱 이 세 가정에 대한 유형을 완전히 하나로 묶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정복귀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6가정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축복의 역사는 62년도로 가죠. 그래서 6월 14일 날 72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가인, 아벨, 종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 복귀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63년도 7월 24일 날 124가정 축복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그것을 확대한 120문도가 복귀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이루었죠. 그래서 이 민족적 복귀형이다라고 합니다. 124가정을. 그래서 성혼식 이후에 이 36가정, 72가정, 120가정이 축복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축복으로 보았을 때의 가정, 종족, 민족 형을 복귀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갖춰진 1차 7년 노정의 기반 위에 1968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늘 부모님과 부자지의 관계가 끊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참 부모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성립되므로 하나님의 날이 먼저 선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국가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부님 가정의 그 정착의 노정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이 1차 7년 노정 동안에 참 어머님, 독생녀가 해야 될 역할이
해와 복귀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종의 자리에서 출발하십니다. 독생녀로 오셨고 원죄 없이 오셨지만 인류가 타락한 그 밑단계,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종의 입장에 떨어진 것들을 탕감복귀하는 과정을 거니셔야 되고, 딸의 입장에서, 여동생의 입장에서, 그죠? 와이프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여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일체된 여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인의 단계까지 그 단계에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해와가 갖추어야 될 그 잃어버린 것들 단계로 찾아 세우시는 섭리를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81년까지 1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참 이것만 봐도 어머님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당신의 사명, 12명의 자녀 이상을 낳아가지고 그 전형적인 탕감복귀를 이루셔야 될 그 과정을 승리하신 참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대 심정권을 참 부모님은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본연의 부부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참 아버님은 오빠, 남편, 아들의 심정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참 어머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의 심정, 그리고 두 번째 누구라고요? 남편의 심정, 오빠의 심정, 이걸 탕감복귀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나옵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오빠, 남편의 심정은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의 심정을 복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볼 때 아버님이 아들의 입장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참 어머님은 동생, 여동생이죠. 여동생. 그리고 아내, 어머니의 심정을 복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아벨, 가인, 자녀의 일체입니다. 참 부모와 아벨이 누굽니까? 참 자녀분들이죠. 참 가정의 참 자녀분들. 가인은 뭡니까? 여기서의 가인은 축복 가정들입니다. 이 참 부모와 참 자녀와 축복 가정들이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일체. 예. 그래가지고 이 가인권 자녀를 아벨권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노정을 참 아버님은 걸으시죠. 그래서 정말로 참 부모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자녀가 6,000년 만에 태어나셨잖아요. 참 자녀들이. 그런데 그 참 자녀보다도 이 가인권을 사랑하시는 삶을 사시죠. 사실은 가인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 자녀를 사랑했어야 돼요. 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돌리는 입장에서 참 자녀분들을 사랑해서 이 가인과 아벨이 일체되는 노정을 걸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가인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그 참 자녀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그 사랑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 가인을 복귀하기 위해서 가인을 통해서 가인을 사랑함으로써 감화 감동받아서 아벨과 일치되는 참 자녀와 일치되는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따님이 태어나셨죠. 그 누구예요? 예진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버님은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의 뱃속에서 아벨 가인이 함께 태어났다. 중생에서 태어났다라는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진님이 태어날 때 어머님의 젖을 예진님에게 물리고 전국에 있는 축복 가정들에게 국밥을 말아가지고 다 먹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인 아벨이 어머님의 젖을 먹는 것과 같이 쌍태와 같이 하나된 그 일체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참 아버님은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참 자녀와 일체된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자녀의 희생이 따랐죠. 그죠? 많이 따랐습니다. 그죠?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가인권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권, 아벨권 자녀의 일치가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대 명절이 이 7년 동안에 1차 7년 노정 동안에 이 4대 명절이 제정이 되는데요. 먼저 부모의 날이 설정됐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가 참 부모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날이 선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날이 1960년 10월 1일 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날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설정되었죠. 그래서 참부모가 등장하셔서 부모의 날, 그 다음에 자녀의 날, 그리고 만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이 순서대로 복귀의 그 반대 경로의 순서대로 이제 찾아오는 그런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종족 편성의 기대 마련이 이 7년 노정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3가정이 축복이 되고 33가정이 축복이 돼서 36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72가정이 축복을 62년도 6월 4일 날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종족, 민족 형태인 124가정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1963년 7월 24일이죠. 섭리적 대외 기반 확대인데요. 이런 내외적으로 축복의 섭리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하늘의 혈통으로 그 기반을 민족 단계까지 종족 민족 단계까지 이루신 터전 위에 본격적으로 참 아버님은 원리연구회를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1966년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갈 길을 이 원리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원리 연구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앞으로 미래 세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줄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초교파 운동본부를 창설하십니다. 이 가인 아벨로 나눠진 종교권을 아벨권을 중심 삼고 기독교 초교파 운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기계 제작소를 이제 구리에서 증축하고 이렇게 낙성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경제적인 복귀에 대해서도 실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날을 이미 설정했기 때문에 그 만물 복귀를 통해서 세계 복귀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구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농촌 계몽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갈 길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농촌에서 상록수, 푸른 나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1세 선배들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꿈을 꾸게 됐고 대한민국의 갈 길을 찾게 되는 농촌 계몽운동이 본격화되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희망이 없는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새마을운동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차 40일 전도 활동 그 원리 선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계몽운동을 통해서 농촌에 가서 많은 수련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초막집, 아주 깨끗한 집으로 이제 단장이 되고 거기서 교실도 만들고 이 상록수 우리 그 1세 선배들이 가서 많은 계몽운동 원리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모님 전국 순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간증을 인터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버님 차를 찝차를 운전을 하던 분이 문승용 씨예요. 그때 이제 찝차가 자주 고장이 나잖아요. 지금처럼 뭐 기술이 발달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가 가다가 망가져 가지고 이제 고장이 나요. 그러면 그걸 다 자기가 뜯어 가지고 다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또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주 망가지는 그런 부속품을 미리 그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것을 다 수리를 해가지고 또 움직이고 아버님을 모시고 가는데 아침 새벽에 떠나가가지고 아버님은 이제 빨리 어디를 가자고 하시면 그 목표를 두면
거기에 점심에 도착한다면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식구들을 만나서 격려하시고, 또 거기에서 많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우리 그 1세 선배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같이 그 활동하는 그 장면도 보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식구들의 노방전도의 그 모양도 보시고, 그러면서 또 식구들을 모아서 격려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아버님이 6, 7군데를 돌아다니실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은 어때요? 정신이 없는 것이죠. 차도 고장이 나고, 그러면 차가 고장이 나면 내가 또 정성이 부족해서 이게 차가 고장이 났나 또 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그러면서 전국 순회를 하시는 노정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리가 선포되면서 대한민국은 항상 이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남북이 갈려졌고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 구소련의 팽창, 또 중국의 팽창, 이 공산주의 팽창, 거기에 힘입어서 북한은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다시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원리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도 같이 원리와 섞여서 이제 그 통일 원리를 전파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그 54년도에 협회가 창립돼 가지고 2대 연대 사건이 55년도 7.4 사건이 일어나고 아버님은 이제 감옥을 나오시고 성혼을 60년대에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오해를 받았던, 우리를 이단 집단이요, 혼음 집단이요, 뭐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것들이 농촌 계몽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국민들이 알아주는 우리의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통일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정말로 이 민족을 살리는 정말 우국단체로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죠. 그리고 1963년 5월 31일 날 드디어 사회 등록이, 단체 등록이 됐는데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게 된 것이죠. 예.